수진아. 미안해. 사실 내 아버지와 나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알던 사이야. 알던 사이요? 수진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어요. 민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전 남편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어머니와 철수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말이 맞다. 우리는 30년 전에 부부였어. 그의 목소리도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수진은 충격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민호는 고개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복남매라는 말씀이세요? 정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아이를 갖기 전에 헤어졌거든. 너는 내가 혼자 낳은 아이고, 수진이는 철수가 나중에 재혼해서 낳은 아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김정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은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61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무, 배추, 오이를 차례대로 썰어가며 정희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김치통을 들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게으름 피울 수 없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와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는 정희에게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였어요. 30년 전 갓난아기 민호를 품에 안고 무작정 이곳에 정착했을 때부터 이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함께 버텨낸 동반자 같은 존재였죠. 매일 아침 김치 냄새와 함께 시작되는 일상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민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3살의 민호는 정희의 자랑이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성격도 온화한 아들이 반찬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설렘이 스며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무슨 일 있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좋은 소식이에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니 어떤 소식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혹시 수진 씨 얘기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이 소식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민호가 드디어. 정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외로움까지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작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지난 3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후회는 없었어요.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가슴 한쪽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떠올렸어요.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드디어 며느리가 될 사람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며 정희는 괜히 긴장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정희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으며 마중 나갔습니다. 민호 옆에 서 있는 수진을 본 순간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수진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정하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맑고 상냥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어요. 어머, 정말 이쁘구나. 민호가 사진으로만 보여줘서 궁금했는데 실물이 훨씬 낫네. 수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희는 수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수진 씨는 뭐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벌써 3년째 되었어요. 수진의 대답에 정희는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이라니 민호에게 딱 어울리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좋아하시겠네요? 정희의 질문에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요. 그 순간 정희는 수진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진실한 빛이 담겨 있었거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중 정희는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수진아,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정희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어머, 그랬구나. 미안해. 수진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수진의 말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많이 고생하셨겠네. 정희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혼 이야기도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세요. 빨리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희의 가슴 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괜한 걱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상견례 말이지, 언제쯤 하면 좋을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은 어떠세요? 수진 아버지도 그날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정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럼 그날로 정하자.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기뻐. 우리 민호 잘 부탁해.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떠나고 나서 정희는 혼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수진은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예의 바르고 착하며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정희는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 그 아픈 기억들, 도망치듯 집을 나왔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다 잊은 일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어요. 마치 곧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 당일 정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눈이 떠져버렸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여러 벌 갈아입어보며 정희는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괜히 신경 쓸 일 없어.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곧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거든요. 민호가 정시에 와서 정희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려 있었습니다. 처음 맞는 상견례라서 그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손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늦으면 안 되니까. 택시 안에서 민호는 계속 주의사항들을 말했어요. 엄마, 수진 아버지는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가슴 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남의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정희를 맞이했어요. 정희는 수진의 밝은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으려 애썼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늦었니? 정희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서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의 분위기는 평소 정희가 가본 곳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전통적인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있었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역시 사업하는 분이니까 이런 곳을 좋아하시나 보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인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는데 정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문득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상견례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었거든요.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방문이 열리자 수진이 먼저 들어갔고 민호가 정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분명히 박철수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희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나이가 들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정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도 정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살짝 흔들렸고 눈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정적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인사하세요. 민호가 밝게 말했어요. 여긴 저희 부모님이세요.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호 어머님이세요. 하지만 두 젊은이는 부모들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희는 입술이 바싹 말라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철수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는 겨우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정희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고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말이 많은 편인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민호와 수진만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무슨 사업을 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작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정말로 철수가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 전 남편이었어요. 대화가 계속 이어졌지만 정희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절부터 점점 악화되어간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폭력과 외도로 얼룩진 참담한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희는 참다 못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음식을 집을 수가 없었거든요.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희가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눈에도 당황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식사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진행되었지만 정희와 철수에게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 두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음식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민호와 수지는 처음에는 부모들의 조용한 모습을 예의 바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수진이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민호가 급히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과 수진에게 어떻게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그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철수는 정희의 고민을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에 민호와 수진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둘 다 왜 이렇게 이상하세요? 민호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진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신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정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사실 내 아버지와 나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알던 사이야. 알던 사이요? 수진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어요. 민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전 남편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어머니와 철수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말이 맞다. 우리는 30년 전에 부부였어. 그의 목소리도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수지는 충격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민호는 고개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복남매라는 말씀이세요? 정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아이를 갖기 전에 헤어졌거든. 너는 내가 혼자 낳은 아이고 수진이는 철수가 나중에 재혼해서 낳은 아이야. 하지만 그 설명도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호 오빠와 저는 의남매가 되는 건가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술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복잡한 관계가 되는 것이 맞았거든요.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철수도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민호라는 사람과 사귄다고 했을 때도 전혀 몰랐다고. 수진은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전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전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어린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철수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들릴까봐 정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정희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두 가족이 사돈이 아니라 과거의 부부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거든요. 정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꿈 같은 결혼 계획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식당을 나온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민호는 계속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하지만 수진이 정희의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아빠도 몰랐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한테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도
그분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없어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버지가 있었다는 말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엄마가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신 줄만 알았는데.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그건 말하기 싫은 과거였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요? 지금 이 상황이 더 큰 상처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 줄여.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호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로 결혼 못하는 건가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의 눈에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철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정희는 자신이 아들의 행복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사람과 나는 이미 남남이야. 정희가 간신히 말했어요. 30년이나 지났고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남남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교 동료들은 또 어떻고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 부모님이 전에 부부였다니. 그 순간 정희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철수를 향한 오래된 원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정희가 철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그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아. 내 잘못이야.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하지만 정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아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희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절망이 뒤섞여 폭발하고 있었어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른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민호는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결혼을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정희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았어요. 철수도 나무 밑에 서서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딸의 행복까지 빼앗을 줄은 몰랐어요. 30년 전의 잘못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절망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이 한순간에 불가능해진 상황, 그 누구도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였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멍한 상태였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평소 척척 해내던 일들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회사에 가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간다고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결혼식장도 예약해놨고 청첩장도 준비 중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울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계속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결국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수진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 이상하게 돌아간 거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정말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겠지? 정희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학교에서도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에요. 아이들 부모님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희는 수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회의 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그런데 민호와 너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억울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호 오빠와 저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어요. 수진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정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과거의 일 때문에 너희들까지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수진은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정말이야. 정희가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철수와 나는 이미 끝난 관계야. 30년이나 지났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 사람의 과거가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찬성해 주시는 건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에 부부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정희도 그 부분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진아, 다른 사람들 시선보다 너희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수진은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버지도 저희 결혼에 찬성하실까요? 그건 모르겠어. 정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철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 행복을 바랄 거야.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안 좋게 헤어졌지만 아이들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할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희는 수진에게 과거의 일들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왜 철수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 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수진도 자신의 마음을 정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그런 수진의 모습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지켜나가. 정희가 격려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너희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어. 나도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려고 해. 찻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과거를 내려놓기 시작했고 수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일주일 후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정희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는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집을 깨끗이 치우고 차와 과자를 준비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민호와 수진이 먼저 도착했고 철수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네 사람이 다시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해온 것 같았어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희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한 결과였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내 과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민호와 수진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과거의 상처가 너희들의 미래까지 짓누를 수는 없어. 나도 이제는 그걸 깨달았어. 철수도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야. 모든 사람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해져서는 안 돼. 너와 민호가 행복하다면 아빠는 찬성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와 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야. 우리 아이들까지 그 그림자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전에 부부였다는 것을 알면. 정희가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너희들은 당당하게 살면 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철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아빠가 보장해줄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30년 동안 과거에 매여 살았어. 그 상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정희가 돌아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내가 혼자 묻어두겠어. 너희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라. 정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수진도 정희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철수도 일어서서 말했어요. 정희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희는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남남이야.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자. 그래, 아이들 행복이 우선이야. 철수가 동의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가로놓여 있던 원망과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과거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자.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저도 절대 포기 안 할래요. 정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이 상황이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자.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너희들의 미래가 더 중요해.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자. 우리가 당당하게 축복해주자.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와 수진의 사랑이었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를 묻어두자. 내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철수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은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어요.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과 걱정,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정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혼란과 고민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호의 회사 동료들, 수진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양가의 친척들까지. 정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했어요. 혹시 누군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고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부모들이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알 필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의 행복이었거든요. 철수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정희와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희 씨,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철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두 사람은 멀리서 준비를 하고 있는 민호와 수진을 바라봤어요. 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순수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민호도 턱시도를 차려입고 신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하객 중 한 분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신랑 어머님이시죠? 아드님 정말 잘생겼어요. 정희는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수진이도 정말 예쁘죠? 결혼식이 시작되자 웨딩홀은 조용해졌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수진이 아버지 철수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철수가 딸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민호는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계속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민호 씨, 신부 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주례사의 질문에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맹세합니다.
수진도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반지 교환 순서가 되자 정희의 가슴이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수진이 민호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정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키스 장면에서는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와 철수도 함께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과거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였어요. 피로연 시간에 정희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랑 어머님 혼자서 아드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한 하객이 말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날을 보니까 모든 게 보람이에요. 수진이 정희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이 자리가 가능했어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내 딸이구나. 민호 잘 부탁해. 민호도 어머니에게 와서 깊게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철수도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요. 앞으로 잘 지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날 때 정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토록 복잡했던 상황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이 수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혼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상처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아이들 세대는 사랑으로 이어가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과거는 내 몫으로 묻어두고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만 생각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를 정리하고 민호와 수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민호와 수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보낸 사진과 함께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정희는 그 메시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반찬 가게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민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고 정희는 그 축하를 받으며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고 현재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